오늘 금하고 은하고 조금 핫하네요. 팡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 지속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이렇게 세게 강하게 갈 때마다 기대를 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긴가민가 막 합니다. 양치기 소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조금 굉장히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변한 것 같아요. 금과 은에서 이 움직임을 시작하려고 하나, 엊그제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이어져 나가야 될 건데, 그죠? 테이퍼링 논의가 각국 정부에서 막 나오는가 봐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원자재 시장이 실물 시장, 자산 시장, 금융 시장에서 움직인 다음에 원자재가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그럴 가능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쿠리도 진짜 굉장히 강하거든요. 459.25 이렇게 해가지고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출발을 한 건지 또 기회를 줄는지는 막 모르겠습니다. 지금 27.4달러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실버 호가창입니다. 세게 가는 거죠. 실버는 한번 움직여버리면 4% 진짜 추세 강하게 갈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씩 계속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진짜 무서운 거죠. 한 일주일 가버리면 30% 상승을 해버리니까.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 동안 조정을 하니까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고, 진짜 막 폭등해가지고 갈 것처럼 하다가 또 조정받고 이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한번 쭉 땡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조급해집니다. 많이 안 모은 사람들은.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이걸 넣어놔 뭐 메이플 넣어놔 이런 거 좀 파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신호인가 봅니다. 이 업을 하는 사람이 이 실버바 은하를 모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신호, 그죠? 이 인간지표에 인간지표. 한 50달러 넘어서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60달러 갔다가 빵 뚫고 50달러 선에서 조정해가지고 빵 한번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순간 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한 흐름이 나오긴 나와요. 지금 나스닥이 아직 약세거든요.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이렇게 30분 봉상으로 하락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금이 또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은도 심하게 치고 올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근에 볼 수 없었던 흐름들이거든요.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할 구간에 실버가 빵 치고 올라갔거든요. 이건 60분 보면 30분 보면 이렇게 돼요. 나스닥이 반등하고 올라가는데도 실버 안 밀리고 지금 다시 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단편적으로 그냥 딱 느끼기에 이게 시작되었나, 뭔가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들어와 있는 참가자들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다, 메이저들이 작업을 시작을 했나 하는 이런 느낌을 살짝 들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다들 준비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뭐 항상 나가면 채우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또 항상 올라가면은 항상 만족스럽지를 못하죠.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봉 한번 볼까요? 지금은 실버가 3.42% 상승한 27.430 여기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 한번 볼까요? 골드는 1813.8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나고 보면 항상 이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조정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또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조정 없이 또 금방 갈 것 같고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또 조정을 주고 테스트를 하고 사람 이제 시험하는 거죠. 인내력 테스트를 하고 다시 이제 오르는 거죠.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1845달러, 45.3달러 이거를 돌파를 하고 여기쯤 이제 안착을 해야 되겠죠. 안착을 하고 또 여기서 또 눌림목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알 수가 있나요? 예전에 막 상승할 때는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을 시켜버리니까 이건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여유자금 가지고 푹 저점일 때마다 던져놓고 시간 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계속 따라다니려면 힘들어요. 특히 선물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 선물을 1억만 매수를 해놓어도 레버리지가 16배, 17배 되거든요. 그러면 17억을 매수한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풀로 들어가 있으면은 16배잖아요. 1억이 있으면은 16억을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억을 가지고 하루에 뭐 2%, 3%만, 1%만 움직여도 1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거. 연속으로 뭐 해가지고 한 5% 빠졌다 이러면은 한 8천만 원, 1억 막 날아가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실물 사가지고 여유있게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견해를 계속 드리는 거죠.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힘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큰 거, 파생 시장 이런 데서는 이기기가 힘들죠. 일반 투자자들은. 예민하게 이제 이런 걸 볼 때, 예전에는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 금과 은이 상승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금과 은은 더 빠져버리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계속 방송으로 전해드렸잖아요.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감을 잡는 거예요. 저는 흐름을 보고. 이거 이제 예전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데,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의도적으로 팡 치고 올린단 말이에요. 금하고 실버하고. 이러니까 이거 분위기 다르다. 이게 하루 오늘만 잠깐 그럴까? 아니다. 며칠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장을 보면 은은 3.44% 올랐고 금은 1.64% 지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백금은 1.56% 오르고 있고 구리도 1.5% 정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스닥은 0.16% 하락.
그렇죠. S&P 0.11% 하락, 다우지수는 0.19% 상승 이런 식이거든요. 중간중간에 겁을 주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조금 하락을 했다가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자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은행에 예금을 주면은 전통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금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금값에는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논리가 있는 거고, 문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내리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논리를 갖다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르면은 어떻게 논리를 갖다 붙이냐면은 금리 인상이 온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상승,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장 강한 상품인 금과 은이 오른다. 또 이렇게 갖다 붙인다니까요. 오르면은 뒤에 거를 갖다 붙이고 내리면은 앞에 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가 맞다 정확하게는 없고,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 과정에서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돈을 무한대로 양쪽 하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시장에서 이제 먼저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시장, 지금 S&P 시장, 다우 지수 이게 지금 키높이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은도 그렇고 뭐 구리도 그렇고 원자재 시장이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치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금융시장 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이 움직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맞죠. 그리고 돈을 저렇게 무한정 풀었는데 이 뭔가 모든 게 안 올라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가 지금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MMT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이 짧게는 모르겠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금과 은만큼 탄탄한 게 없다. 이거는 뭐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자식한테도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암호화폐라든지 코인들 이렇게 그걸 어떻게 물려줍니까? 6,000개, 7,000개, 10,000개, 20,000개까지 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거래소를 폐쇄합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인도, 터키 그랬죠. 한국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그건 휴지죠. 그러니까 그 짓을 하기는 힘들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견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강한 실물 금과 은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많이 소유를 하고 가지자, 수량을 늘려나가자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죠. 금과 은은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사도 될까요? 하잖아요. 실물은 조금씩 돈 생길 때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있죠. 그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맞아요.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이틀 조정받았으면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게 올라서 10% 올랐다, 뭐 20% 올랐다, 50% 올랐다, 이 코인처럼 뭐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죠. 그런 분들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사놓고 여유자금으로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보고 다른 게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투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안 올라가면 속상하잖아요. 소외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또 없애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주 상식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경제 공부를 하고 실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머나먼 얘기로 들리는 거죠.